유기농은 사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완전히 완벽한 식품이란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르고 유통하고 또 소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결국은 인증 제도의 유의미한 성과이자 또 목표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래 오늘은 저희가 야외 바베큐 컨텐츠를 준비하려던 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 비도 오고 엊그저께 이제 작은 소동이 하나 있어서 또 피치 못하게 이렇게 실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제를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소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손수 이제 지금 제 정원을 지금 가꾸고 있는데 제가 직접 땅을 파고 갈고 뒤집어 엎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제가 대형 석재를 여기에다 좀 놓으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쿠땡에서 이렇게 그 대형 석재를 시켰는데, 저는 화물차가 오면 그 화물 기사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놓고 가신 거예요. 놓고 가셨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뭐 이게 엄청나게 무겁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살짝 뭔가 움직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편에 제가 필요한 금속 소재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꺼낸다라는 생각만 하고 한 장, 두 장을 옮겼던 거죠. 이렇게 약간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100kg 정도니까 어느 정도 성인 힘으로 받쳐놓으면은 그래도 지탱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3장이 넘어가면서부터 부하가 걸린 거죠. 제가 안 그래도 땅을 계속 파면서 그 바로 직전에 돌 뿌리를 이만한 거를 이제 빼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체력이 소진돼서 그런지 한 3, 4장 정도 되는 순간에 제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 석재가 저를 덮친 거예요. 넘어졌고, 넘어지는 순간에 제가 다리 한쪽이 거기에 낑겨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살려줘! 비명을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동이 벌어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지금 조금 몸을 안정시켜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됐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타박상 정도, 그 다음에 좀 발목이 좀 붓고, 그 다음에 약간 까진 정도인 걸로 그쳐서 정말 천만다행인데, 하마터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죠. 근데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게 중학교 때 방파제에서 벌어졌던 일이었거든요. 개 잡겠다고 깝죽거리다가 미끄러져서 방파제 밑으로 깊게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겨우겨우 수면 위로 올라와서 친구 얼굴을 보면서 외쳤던 사람 살려줘 한마디를 제가 이 나이 40을 먹고서 또 할 줄은 몰랐네요. 하여튼 뭐 봄철에 여러 가지 정원 등 여러 가지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안전사고 꼭 유념하시고요. 인명피해 없으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베큐 컨텐츠를 좀 준비하려고 하다가 지금 급하게 좀 어떤 다른 소재를 찾아보고 있던 중에 마침 그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소재가 하나 이제 올라온 게 있어서 그거를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제목 자체가 Organic is a scam and does not meet pesticides free 라는 제목이었어요. 유기농은 사기다. 그리고 살충제가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유기농 라벨은 단지 GMO, 성장 호르몬, 합성 농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사용되는 유기자재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유기자재들은 더 독성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황산구리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2012년도 스탠포드 대학교의 메타 분석은 유기농과 일반 생산물의 의미 있는 영양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 사실 미국 유기농에 대한 얘기예요. 미국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저는 처음 본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유기농은 아무것도 쓰지 않는 농사는 아닙니다. 그 허용된 자재 중에서는 이제 농부들마다 자기가 자가 제조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에서 유래된 성분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연에서 유래됐다고 해서 그 자재들이 100%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또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유기농에 인증된 유기 자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영양적으로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거를 인증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기농은 사기다. 살충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좀 유기농을 매도하고 있지만, 유기농에서는 오픈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그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준을 만들어서 유기농 인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유기농은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기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식료품들을 내가 어떤 가치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느냐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뭐 농약, 합성 농약, 그 다음에 제초제를
아예 일절 사용하지 못하고 또 그거를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갱신할 때마다 소수점 단위까지 관리를 하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만약에 믿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식품들을 믿지 못할 거예요. 인증 관리 자체를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농약과 제초제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런다 한들 바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점 관리 단위까지 예를 들면 뭐 유해한 성분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인증이 취소가 되거든요. 단 한 번의 취소로도 그 농가는 폐가 망신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였고 만약에 인증이 취소가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지하고 인증을 계속해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파인다이닝 가는 이유도 결국에는 가공되지 않고 순수한 어떤 재료의 어떤 품질로 또 그거를 거친 장인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산되어진 농산물들도 어떻게 자라왔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기준을 두고 키워왔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유통이 되어 왔는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산물들이 조금 더 가치 있고 그 시장에 존재를 해야 또 소비자들의 어떤 식생활 수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 친환경 인증 또 유기농 인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엔 선택을 하는 거는 소비자이잖아요. 그 소비자가 유기농을 선택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 가능성, 친환경 이런 것들 지구 환경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소비 패턴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내 자식, 내 아이한테 먹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식품을 고르고 싶다라는 기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다양한 기준들로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논란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는 이 그 게시물을 봤을 때 걱정이 됐어요. 유기농이라는 게 허상이라고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선동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논란을 좀 만들지 말아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럼 관행 농산물이 그럼 더 안정적이란 얘기냐. 이런 내용들로 쭉 가득 차 있었고요. 하나 인상적인 댓글은 나 유기농 그 블루베리 기르는 현직 농부인데 유기자재 사용하고 있고 나는 100% 일반 관행 농산물보다 유기농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농부들도 있었어요. 대부분의 댓글이 유기농을 지지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댓글이었고 제가 이제 유기농 관련된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을 지지하고 친환경 농업을 이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컨텐츠를 양산하고 댓글을 달고 그런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유기농은 사기다, 농사꾼들은 믿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남기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거든요. 좋은 이 유기농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좀 이런 친숙한 분들은 어차피 좋은 거 알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시는 것도 있으실 거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유기농업을 이렇게 좀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게 조금 안타까웠고요. 이런 유기농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 인증에 대한 역사는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도가 초반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행착오라는 걸 겪게 되잖아요. 너무나 이권들이 많습니다. 농약을 판매해야 되는 농약 회사들의 어떤 그런 입장도 있으실 거고요. 농자재, 뭐 어떤 농기구들을 판매하시는 입장도 있을 거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또 사료를 수입해야 되는 수입 사료를 판매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어떤 농업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이권 싸움에서도 결국에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이 조금 흐려지는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좀 잃었던 부분들도 사실이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이 값비싼 가격에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유기농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사실은 몰래 농약을 갖다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되고 소문이 돌면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자리가 잡는데 방해가 됐던 게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지금은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그 개선된 제도로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훨씬 더 깐깐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유기농 인증을 받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 인증 검사를 하고 가신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뭐 농부들이나 유통업자들이 장난을 치고 싶어도 장난을 칠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거든요. 축산물, 그 다음에 수산물도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완전 무결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안정적인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농산물, 그 다음 수산물, 축산물을 먹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는 그 인증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도 판단이 되겠죠. 뭐 해산물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인간의 손을 타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인증을 갖추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미역이라든지 뭐 김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양식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사용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그런 인증 제도가 갈리고 있어요.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것들이 소, 돼지, 닭이잖아요. 소, 돼지, 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동물복지 인증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유기농, 유기축산물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저희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화식 무항생제 암소 한우라든지 그다음에 재즈 그래스페드 암소 한우도 혹시 완전 100% 제일 이게 좋다라는 걸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소비자들이 어떤 시장에서 식재료를 고를 때 어떤 셰프의 안목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생산 방식으로 길러졌다는 거를 어떤 기준점을 세우고자 저희가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화식 무항생제 암소화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 인증, 또 햇섭 인증, 그리고 전통 방식으로 화식을 급여해서 스트레스가 없이 키운 건강한 소고기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제주 그래스페드는 현재 이제 인증이 준비 중이긴 한데 예를 들면 방목이라든지 유기 인증이라든지 이런 동물복지 관련된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소비자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농장 방문도 지금 컨텐츠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경에는 아마 촬영을 하러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런 현장에서 제주 고유의 축산 문화인 어떤 공동 사육 문화, 그 넓은 초지를 공유해서 또 방목, 목초 사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식품이라는 게 다 그래요. 완전히 완벽한 식품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유통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완벽한 음식을 제공한다라는 게 이 인증의 어떤 의미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르고 유통하고 또 소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결국 인증 제도의 유의미한 성과이자 또 목표이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곧 이제 5월 가정의 달 이 행사가 곧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감사한 분들, 또 고마우신 분들한테 선물 드릴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기준이 마련된 그런 암소 한우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이 영상이 올라감과 동시에 런칭을 할 예정이니까요. 암소 한우 잡는 날 첫 3일 동안에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선물 세트 또한 또 그런 좋은 가격으로 선물하실 기회가 있으시니까요. 한 번쯤 그것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유기농에 대한 논란과 진실, 그 다음에 셰프로서의 어떤 관점과 생각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안전사고 정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제 아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미식과 그 다음에 건강을 이렇게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직 제가 완성하지 못한 정원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시켜서 거기서 바베큐도 해먹고 농사도 해먹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오늘 컨텐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노셰프는 또 풍성한 컨텐츠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셰프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프의 오가네 그로서리 발리 마켓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미식 생활 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발리 마켓, 농장 직송도 발리 마켓, 구매는 나이 버스 마스터에서.